우리 국가의 어떤 군사 정보의 핵심 주체의 어떤 주도권, 우리 군의 주도권을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자위대가 항상 우리한테 묻고 싶자 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작전 계획 501호예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윤석열이 공짜로 다 퍼줬는데 이게 21세기판 강제징용 아닙니까?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은 경북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어요. 요게 또 수상해. 최근에 사드 레이더가 굉장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놀라운 발표는 뭐냐면은 이제는 사드 레이더의 그 레이더가 사드 요격 미사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도 사드 레이더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이 통합되는 거지. 옛날엔 패트리어트 따로 사드 따로. 이런데 이제는 통합 운영. 이렇게 되고 그 사드 포대에 설치된 C2BMC 커맨드 컨트롤 배틀 매니지먼트 센터라고 있어. 지휘 통제 전투 관리 센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사드 레이더의 데이터가 미 본토하고 연결돼 있다. 문제는 말이요. 일본에 이 사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 2대가 배치돼 있어. 그러면은 잘 보라고. 이 레이더 정보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늘로 비행하는 물체가 지상의 레이더 3군데서 크로스 체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정보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에 위성 항법 GPS 깔려 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위성 세대가 쏴주는 전파를 삼각 측량을 해서 내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 측량이죠.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거는 그 반대로 지상의 3군데에서 레이더로 삼각 측량을 해주면은 속도와 물체 내용과 무슨 탄도냐, 그 다음에 궤적과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 미사일 요격, 미사일 방어의 자산이 통합 운영되는 이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IAMD, 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 통합 공중 방위라 그래.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우리 레이더 정보를 공짜로 일본에 다 주는데, 그럼 사드 레이더는 왜 안 돼? 마찬가지지. 그래서 한미일의 이 군사 정보가 이제 융합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처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란 말을 못 들었다는 건 뭐냐. 저는 말이죠. 이제 사과하는 일본, 반성하는 일본은 기대 안 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야.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윤석열이 공짜로 다 퍼줬는데 이게 21세기판 강제징용 아닙니까? 우리 국민 세금에 대한 강제 징발. 왜 줘 이걸? 이거 어떻게 못 막을까요? 일본이 달라 소리도 안 했어. 일본이 언제 달래? 일본이 달래는 건 치쏨이야. 사후 정보 교류 그거잖아. 근데 달라지도 않는 걸 네가 왜 주겠다고 받아주세요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왜 그러냐고. 왜? 의원님 이해가 안 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뭐 협정을 비준을 거부한다든지. 그럼 국회 압수수색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에요. 우리 국가의 어떤 군사 정보의 핵심 주체의 어떤 주도권, 우리 군의 주도권을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무섭게 발전할 거야.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정확한 미사일 정보를 갖고 더 이상 총리가 의회 불려나가 깨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시다가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협조 받아냈습니다. 이러면은 또 지지율 5%또 올라가. 그 틈에 윤석열은 이제 30%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런 퍼주기는 내 머리 털라고 생전 처음 봤어. 우리가 미국에서 군사 정보를 받지만 그거는 PSK라고 하는 그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 있고 또 PSA라고 하는 군사기술 보호 협정이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촘촘한 망을 깔아놓고 그때 가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위성 정보도 받고 그러고 받는 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고.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정보 강국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본토 방어를 하는 데는 한국의 레이더 기지가 없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럴 때 그 밑에 그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 그 저기 쫓아가가지고 대통령 각하 말이야 주한미군 철수 안 됩니다. 그걸 철수하게 되면 미 본토가 위험해집니다. 네. 저 새끼 나가라 그래. 이래가지고 잘리잖아. 주한미군 철수 반대했다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절대 고맙다고 안 하는 건 데는 이유가 있지. 한국을 꼬봉으로 부려먹으려면 함부로 사과를 한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이럴 정도로 일본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된 이런 비참한 처지. 거기에 이 국가의 전략 자산을 통째로 넘겨주겠다. 예. 이 발상이 엽기적이라는 거예요. 엽기적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한일 정상회담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안보 협력의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야, 이제부터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군사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네. 한미일 삼국의 공동 계획이 수립된다. 앞으로 대만 해협에 주일미군, 주한미군 다 참여해야 되고 일본 자위대가 중거리 미사일 갖겠다. 네. 이런 게 다 그 해협에서의 그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함인데 한국 정부가 한미라는 틀에 묶이는 순간 네. 그 상대가 중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못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네네. 연루되는 거죠. 이걸 네. 이제 연루의 위험이라 그래요. 네. 예컨대 지난해 8월에 보자고 낸시 펠로시가 타이베이를 방문했잖아. 예. 그리고 귀국을 하고 나서 중국이 무력 시위를 대만 근처에서 6개 수역에서 엄청 했단 했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해 8월 말 작년 8월 말에 서해에서 또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으로 유사시에 증원되는 거를 해상에서 차단하는 훈련.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중국의 서해 위협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맞서야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지. 네. 최전방에 서게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미일이 지금부터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네.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네. 최근에 발매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그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서 네. 최초로 공개된 내용이지만 이것 때문에 방첩사 압수수색 받고 조사받은 건데 네. 재작년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서 제안한 내용이 네. 대만 해협 등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 네. 실무그룹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한미 일이 되는 거지. 예. 그 틀이. 그때는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자 해도 우리가 중국과의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노를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미 일까지 뭉쳐지는 게 지금 엄청나게.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항상 우리한테 묻고 싶자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작전 계획 501호예요. 아. 그게 한미 연합사 한반도 전쟁 계획 아닙니까? 아. 이걸 굉장히 보고 싶어해. 유사시에 자기들이 참고로 하려고.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지금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네. 그러면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협의체가 최근에 정상화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제는 한미가 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아. 3국이 네.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공동 기획 협의체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네.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구상 계획을 그럼 하자는 얘기냐 이래 되지만은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아까 내가 뭐 미사일 정보가 공짜로 일본에 넘어가고 이제 한미일 삼국 미사일 방어 훈련을 이미 동해에서 했단 말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훈련의 이제 정보의 공조, 그 다음에 공동 훈련, 그 다음 순서가 있어. 네. 작전의 공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네. 공동의 교정 규칙을 수립하고 네. 단일 지휘관이 이 한미일 삼국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지휘 통제 체제가 출현한다. 네. 말하자면은 주한미군 사령부, 주일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극동군 사령부가 탄생한다. 네. 우선은 미사일 방어부터 시작할 거다. 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안보 체제가 출현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한미일이 사실상 동맹으로 예. 결속이 되는 종착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이 이렇게 해서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증진시킨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야? 네.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일면 그런 점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된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렇죠. 예. 중국은 근본적인 위협이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이며 네. 러시아는 긴급한 위협이다. 네. 그리고 북한 얘기는 한참 있다 해.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서 네. 여기에 주된 위협은 중국이라고 딱 못을 그렇죠. 봤거든. 북한은 저 뒤에 있어. 중국이 보이지도 주적이죠. 않아. 예. 그러니까 이 틀 내에 들어간다는 뜻은 네. 동아시아의 강대국 정치, 그 지정학의 단층선에 한국이 위치하게 된다는 뜻이요. 이렇게 되면 한미일이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는데 네. 나중에 우리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해서 예.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고 네. 또 중국 러시아와는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죠. 이런 균형 외교를 해서 예. 지금의 전쟁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꾸는 예. 대장정을 한번 시작해보자. 네. 이럴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한미일이 안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일본은 이런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일종의 배신이라고 보고 그렇죠. 자기들 몰래 바람 피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평화보다는 안보,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 유지 이런 쪽의 그 동맹 체제가 이제 네. 단단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 국가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이게 국가의 자율성 침해가 되는 거예요. 평화와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있네요. 뜨거운 사나이 가슴을 올리는 남성 기능 저하. 아직도 혼자 끙끙 앓고만 계셨나요? 이제 특허로 인정받은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코코메디로 처진 자신감을 한 번에 세워보세요. 코코메디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말 못할 남성들의 고민들 하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이게 찾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소문만으로도 단번에 유명세를 탄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에도 등록되어 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확실하게 보호되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전화하셔. 밑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뭘 고민해. 전화해. 네. 부부 생활이 시들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부탁드리고요. 코코메디가 3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TV 애청자분들을 위한 300분 한정 역대급 가격 할인과 남자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김종대 TV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해 보시고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의원님, 편안한 관절 보호를 줄여서 평관보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진하죠. 한약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향취. 네. 뭔가 약재가 많이 들어간 느낌. 맞습니다. 쿡쿡 쑤시거나 시큰한 관절 통증으로 매일매일이 불편하신 분들, 마모된 연골 건강, 노화된 관절에 도움을 드리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평관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까지 통과한 MSM과 NAG, 여기에 6중 기능성과 프리미엄 부원료 30종까지 모두 담겨 있어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으로는 최상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집안의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 계신 분들 참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3월 한정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무려 55% 할인가를 적용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힘포유 플러스도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3월 이벤트는 검색창에 특별하게 김종대 TV 편관보 이벤트 이렇게 검색해 주시거나 여기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의원님. 네. 기력 보충하시라고 네. 산삼 한번 드시고 가시죠.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분량이에요. 향도 너무 좋죠, 형님. 오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노곤노곤해질 때.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그래서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통째로 한 병에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해 보시고요. 약 3,000개 이상의 후기를 살펴보십시오. 솔직한 후기들이 가득 실려 있고요. 한 수험생은 뭐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라고도 했대요. 지금 이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39만 원에 산삼
산삼 순백 1+1 2박스 이벤트 하고 있고요. 산삼 침향환 천수 시판 한 박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이 정도 이벤트였는데 이번 3월을 맞이해서 산삼 품은 떡 3종 세트를 추가로 드립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 참고하시고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원래 이런 시도는요. 이게 역사가 길어가지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예요. 네. 그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 네. 일본에는 나카소네 총리, 네. 나카소네 야스히로라고. 네. 이 3대 극우 정치인들이 집권을 했던 이 시기가 한미일 삼국동맹 삼각안보라는 게 최초로 그때 나온 용어예요.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지. 네. 그러나 실패했지. 예. 파시스트 전두환조차도 네. 차마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계자 노태우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얘기만 나오고 40년 동안 실현이 안 됐던 프레임이 이번에 이제 그 진입로에 들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나토처럼 집단 안보 체제로 이제 나아가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푸틴 같이 네. 이런 어떤 배제 대상으로 이제 가는 이 안보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네. 이런 안보 공동체에 맡기고 네. 이제 중국으로부터 보는 각종 불이익이라든가 네.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가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렇죠. 냉전식의 철의 장막이 예. 이제 탄생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반도체 위협이다, 뭐 배터리 위협이다, 뭐나 이런 거, 중국 배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안보 문제에 휩쓸려 가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개념적으로 체계한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미국의 CSIS 네.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페더럴 시큐리티. 차라리 동아시아의 동맹국하고 미국이 연방안보 체제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로 생각한다. 네. 아니면은 그 범아시아 연방 출연.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주, 일본주, 네. 이렇게 그 오스트레일리아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런 제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대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그 이 한일 관계와 또 관계된 중요한 변수가 출연한 또 한 가지 뉴스는 오커스입니다. 예. 그 영국, 호주, 미국 그 3자 간에 예. 준동맹 오커스 네네. 안보 협력을 맺어가지고 네. 운영돼 오다가 어제 예. 매우 중대한 발표가 나왔어요. 아, 그랬더라고요.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 3척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공급한다. 아하. 총 5척을 제공한다. 3+2. 예. 근데 알다시피 이러면 아시아에서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호주밖에 없거든. 그 호주의 핵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해군의 활동을 차단하는 이익을 담당하는 네. 그 역할을 호주가 맡게 된다는 것인데 네. 이 호주가 앞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네. 중국에 대한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핵잠수함이라는 게 네. 이게 수중에선 게임 체인저라고. 네. 응?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네. 네. 이 4개 국가가 미국하고 이제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동북아에는 한미일 협력 구조가 네. 미사일 방어에서부터 출현할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가 작은 중간 덩어리가 여기저기 있잖아. 네. 미국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네. 그걸 다 연결해 주는 거야. 네. 네. 오커스하고 예. 쿼드. 네. 쿼드하고 한미일 한미일. 상민각 네. 안보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는 없지만 네. 이런 것 각각을 실용적인 포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쭉 연결한다. 네. 그러고 이제 필리핀도 들어가. 네. 네. 그다음에 영국, 이태리 네.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또 군사 협정을 맺어. 그래 나토하고도 맺고. 그래서 한 2달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주 기념비적인 연설을 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드디어 교량이 놓여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 네. 아시아 태평양 동맹과 대서양 동맹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게 바로 1차 대전 질서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02년에 영일 동맹이 맺어지고 네. 그 영일 동맹이 러시아를 공동해적으로 삼았고 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아시아에선 일본이 맡고 네. 유럽에서는 영국이 맡고 네. 이 약조를 맺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맥락에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네. 그것이 조선에 대한 식민화를 가속화하게 되는 우리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봐왔는데 아하. 그때와 거의 유사한 동맹 시스템이 아. 거의 다 부활하게 되는 실제 목격하는 단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실 건데 네. 그 정도로 이 주변 정세가 지금 격변의 시기, 슐츠 총리가 얘기한 그 분수령의 시대, 이 시대가 실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런 걸 모든 걸 돌파하는 프레임이고 예. 여기에 경제나 문화나 이런 부분이 다 종속돼버려요. 이런 신냉전 질서의 출현을 이번에 기필코 대못을 박으러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에 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 다녀온 뒤에 예. 제가 지금 전망해드린 이 내용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선 다 안 나와요. 네.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게 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간 브리핑을 한번 제가 네. 주말에 녹화를 해가지고 예. 제가 주초에 여러분들한테 정상회담 브리핑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때 이런 강론에 대한 것까지 싹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술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그 때가 이제 아닌데, 숙명적으로 이제 미중은 충돌하고 이기는 쪽에 이제 줄 서야 된다고 보면 그 전쟁 불가피론자, 숙명론자 주술이에요. 네. 주술의 그 외교 안보와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의 이성의 어떤 외교 안보 이렇게 한번 그 놓고 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국제 관계에서 저렇게 외골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것이 왜 위험하게 앞으로 파국을 초래하는지를 제가 찬찬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다음 방송을 예고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네. 주술이냐 과학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 세 개를 보자고 제안해 드리는 오늘 방송의 요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도 정말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한미일 안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역사, 경제, 과거사, 영토, 주도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다음 방송 저희가 부디 지금보다 조금 좋은 마음으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걱정이 더 앞서네요.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